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방금 미국에서 그야말로 폭탄 발표가 나왔는데요. 드디어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는 긴급 속보입니다. 예산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트럼프의 서명뿐입니다. 지금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도 셧다운 해제 확률이 97%에 육박하고 있어요. 사실상 민주당이 백기를 든 공화당의 완벽한 승리라는 거죠. 이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이 드디어 제거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진짜 정말로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될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 있죠. 바로 리플, XRP입니다. 시스템 리서치 같은 전문 분석 기관에서도 정부 발표 이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할 주요 종목은 XRP라고 대놓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셧다운 해제랑 리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셧다운 때문에 그동안 의도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지연되었던 리플의 거대한 호재 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첫째, 은행 허가 승인이 임박했고요. 둘째, 리플의 명확성 법안 통과가 가시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XRP 현물 ETF의 승인입니다. 지금까지 셧다운을 핑계로 SEC가 깔아뭉개고 있던 XRP 현물 ETF 신청서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같은 쟁쟁한 자산운용사들이 전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판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굴리는 운용 자산이 무려 1.5조 달러, 한화로 2천조 원입니다. 2천조 원짜리 거대 공룡이 XRP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ETF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왜 현물 ETF여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선물 ETF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선물 ETF는 XRP 실물 코인 없이 그냥 미래 가치에 대한 계약서만 가지고 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현물 ETF는 다릅니다. 상품을 운용하려면 기초자산, 즉 실제 XRP를 반드시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1조 원어치 XRP ETF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시장에 나와서 1조 원에 달하는 실제 XRP를 현물로 강제 매수해야 합니다. 기관들의 돈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XRP 물량이 그냥 통째로 흡수되고 잠겨버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또는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한 금융기관들은 규제 때문에 XRP 같은 암호화폐를 직접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식처럼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관들이 XRP에 수천억, 수조 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합법적인 고속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리플의 파트너 명단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딜로이트 같은 전 세계 최고 금융사들이 다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이 과연 리플이랑 파트너십만 맺고 XRP를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원했죠. 하지만 법 때문에, 규제 때문에 직접 보유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 ETF를 통해서 그 빗장이 풀리는 거예요. 이 파트너들이 앞다퉈서 XRP를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현물 ETF조차 시작에 불과합니다. 리플이 그리고 있는 궁극적인 그림은 따로 있어요. 바로 리플이 미국 국가신탁은행으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리플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은행에 원화를 맡기듯이 이제 XRP를 예치하는 리플 은행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XRP 홀더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XRP를 맡기고 이자를 받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스위프트를 대체해서 국제 송금을 하려는 전 세계 기업들과 은행들이 우리가 맡긴 XRP를 빌려가면서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XRP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자가 쌓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다 너무 먼 미래 이야기 아니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하실까봐 제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플의 관계사 중에 에보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의 XRP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4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기 시작한 날짜가 바로 10월 23일입니다. 자, 10월 23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CMA, 바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서 거래하는 곳이죠. 이곳의 XRP 선물과 옵션 거래량이 언제 폭발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처럼 정확히 10월 23일입니다. 리플 관계사가 매집을 시작한 바로 그날, 미국의 서양 기관들도 CME를 통해서 동시에 XRP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업비트 거래소의 지갑 보유량을 추적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히 10월부터 업비트가 보유한 XRP 물량이 수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58억 5천만 개에서 61억 5천만 개로 순식간에 3억 개의 XRP가 늘어났어요. 10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업비트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10월 23일을 기점으로 리플 내부자, 에보노스, 미국 기관, CME, 그리고 한국의 고래 세력, 업비트, 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XRP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가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관들은 10월 23일부터 그렇게 미친 듯이 XRP를 사 모으는데 차트는 오히려 10월 말에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역대급 개미 털기입니다. 기관들은 뒤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헐값에 전부 다 뺏어간 거죠. 이제 미국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해제되고 그동안 억눌렸던 ETF 승인과 은행 인가 같은 호재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 지루하고 무서웠던 개미 털기 구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정말 절대 털리면 안 되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책임과 결정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의 흐름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